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 강세로 코스피는 상승세입니다. 6,600선을 탈환했고 장중에 올해 23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코스피가 사흘 연속으로 상승 중인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전날 6,300선을 탈환한 코스피가 6,600선에 오른 뒤 6,500선에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5% 오른 6,439로 출발했는데 사흘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3조 원 넘는 동반순 매수에 힘입어 상승 중이고 상승폭은 4%대까지 커졌습니다. 낮 12시쯤엔 올해 23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기대가 무산되면서 일제히 하락했는데 메모리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 쪽은 강세였습니다. SK하이닉스 ADR 주식 예탁 증서는 4.7% 급등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9% 상승했는데 이 영향에 반도체주가 강세입니다. 삼성전자는 7%, SK하이닉스는 6%나 상승했고 SK스퀘어와 삼성전기, 삼성생명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 SDI와 LG전자 등도 급등 중입니다. 오늘 코스닥은 0.4% 내린 855로 출발했지만 반등을 시도하며 혼조세로 전환했습니다. 개인의 순 매수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순 매도가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12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인데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 1,300원대에 진입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YTN 류환홍입니다. 최근 청년층의 거센 비난에 직면한 황희 의원의 이른바 폐버스 주택안, 결국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는데요. 과거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에 공급했던 목탄버스 주택까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들고 나온 이미지입니다. 왼쪽이 과거 일본에서 공급한 목탄버스 주택이고요. 오른쪽은 온라인에서 떠도는 폐버스 주택 AI 밈인데요. 자, 어떠신가요? 상당히 유사하죠? 유 의원은 당시 주택 상황이 열악해서 5년 만에 폐지된 사례를 들며 검토할 가치도 없는 제안이라고 비판했고요. 또 이 자리에 참석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염장을 지르는 이런 제안은 더 이상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건 검토할 가치도 없지 않는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혜 의원도 이 같은 제안을 해프닝으로 봐달라고 밝히긴 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제 사실 사건들이 민심 악화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들부터도 좀 자중자애하고 민심을 정말 이렇게 잘 떠받드는 그런 자세가. 해당 제안을 했다가 거센 역풍에 사과한 민주당 황희 의원은 어제 국토교통위 회의에 불참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도 당에 피해가 돼 죄송하다는 취지의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에서 응급환자 이송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은 대한인명구조단이 유일합니다. 이 법인의 지부장이 되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구급차 단 2대와 사무실을 갖추면 누구나 지부장 직함을 달고 전국구 영업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지부를 세우는 과정에서 지역에 따라 후원금으로 포장된 사실상 권리금이 오가기도 합니다. 시장성 좋은 데는 뭐 3천, 뭐 또 1,000, 또 조금 군 단위 조금 저기 한 데는 뭐 500. 그리고 않는 데도 있어요. 대가성이죠. 이처럼 문턱이 낮다 보니 전국 지부만 42곳, 소속 구급차만 80여 대가 넘는데도 정작 법인 본부 직원은 3명뿐입니다. 이러다 보니 곳곳에서 문제가 터지는데 실제 각 지부 구급차들이 교통 위반을 일삼으면서 법인 명의로 된 미납 과태료는 17억 원이나 쌓였습니다. 소속 구급차 한 대엔 압류가 무려 194건이나 잡히기도 했습니다. 법인 차는 운행 정지가 안 됩니다. 전국에 차량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대체 합류가 다 붙어요. 차가 새로 오면은 오는 대로 다 대체 합류가 다 붙어버린다고. 각종 부채에 법인 명의 통장마저 압류당하자 오가는 대금은 법인 계좌와 대표 개인 계좌가 섞여 처리되기 일쑤입니다. 법인이 빚더미 속에서 사실상 통제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도 대한인명구조단은 뾰족한 대책도 없이 향후 지부와 구급차를 더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북한이 새벽 6시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700km 이상을 비행했는데 정확한 재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입니다. 통상 사거리 1000km 이하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지만 합참은 단거리라는 표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신형 혹은 개량형이거나 1000km 이상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줄여 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보통 그게 400에서 500km 정도 나가는데 이게 700km면 그보다 좀 약간 중단거리 정도의 미사일이고 신형 미사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지난 6일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쏘아 올렸는데 이 기종을 다시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전에 한번 리허설을 해보고 이제 성공했다고 하면 진짜 최고 존엄을 데려다 놓고 이제 실제 발사 시험을 하는 거죠. 일각에선 북한이 6일 전 쏜 미사일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안 했던 점으로 미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재발사에 나섰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북한이 최근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날을 세워온 만큼 주일 미군 기지 등을 염두에 뒀거나 다음 주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에 대한 반발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합참은 미국, 일본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며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렇게 절망으로 가득 찬 콜롬비아 지진 폐허 속에서 생명을 향한 기적 같은 구조 소식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은 장비가 부족한 현장에서 맨손으로 잔해를 치우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무너진 주택 위에 빼곡히 올라선 구조대원과 주민들. 맨손으로 쉴 새 없이 건물 잔해를 옮겨 나릅니다. 일제히 치켜든 주먹은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신호. 음향장비까지 동원해 가느다란 숨소리라도 찾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정적 속에 생존자 기척이 들리자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Acá han rescatado 3 personas y en el de enseguida han rescatado 2. Gracias a Dios, ilesos, no tan aporreados. Todo muy bien, gracias a todos nosotros. 폐허 틈으로 건네는 생수로 겨우 버티던 31살 여성은 꼬박 하루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고 무너진 호텔 잔해 아래에선 밤낮 없는 구조 작업 끝에 36시간 만에 들것에 실려 나왔습니다. 붕괴된 아파트 더미 아래에서는 아빠 품에 안긴 갓난 아기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고양이가 구조되자 주민들은 자기 일처럼 기뻐합니다. 고양이가 살아있다면 사람도 생존해 있을 거란 희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국은 지진 이후 통신이 두절된 곳이 적지 않아 실종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강진 발생 이틀째에도 주택이 무너지는 등 여진 피해가 잇따르면서 구조 작업은 멈췄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이번에 피해가 집중된 지역은 커피 삼각지대로 불리는 곳입니다. 마니살레스가 주도인 칼다스주, 페레이라가 주도인 리사랄다주, 아르메니아가 주도인 킨디오주, 이 세 개 주를 커피 삼각지대라고 합니다. 이 지역은 두꺼운 화산재와 퇴적층 지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토양 덕분에 커피가 잘 자랍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토양이 지진파를 흡수하지 못하고 증폭시켜서 피해를 키우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에 특히 피해가 컸던 페레이라는 진앙에서 직선으로 60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1999년 1월 25일에도 커피 삼각지대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아르메니아와 페레이라 등에서 수천 명이 숨지거나 다쳤고 20만 명 넘는 이재민이 나왔습니다. 아르메니아시 건물 60에서 70%가 파괴되는 등 20억 달러, 당시 GDP의 2% 정도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이번 지진 피해 지역과 양상 등이 그때와 비슷해 이번에도 많은 희생자가 나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6월 말에는 베네수엘라에서 연이어 발생한 규모 7.2와 7.5의 강진으로 6천 명 넘게 숨졌습니다. 베네수엘라와는 지진 단층이 달라서 일단 이번 지진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 보입니다. 콜롬비아가 속한 단층은 나스카판으로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입니다. 커피 삼각지대는 로메랄 단층대 위에 있는데 나스카판이 이 밑을 지속해서 파고 들어가 지진이 자주 일어납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네, 콜롬비아 현지 시각 10일 아침 7시쯤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지난 10년 동안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콜롬비아 당국은 지금까지 이번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11명, 부상자가 8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커피 생산지가 밀집한 고산지대인 리사랄다주에 사망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주도 페레이라를 비롯해 리사랄다주에서만 42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마니살레스에서 3명, 칼리 등 주로 서부 지역에서 희생자가 많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물 1,600채가 파손됐고 그중 61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서부 여러 도시에서 건물이 무너지는 피해가 발생했고 건물 잔해에 갇힌 사람들이 많아 희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현장에서는 구조가 진행되고 있지만 규모 5.0 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어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페레이라와 아르메니아, 카르타고 등 서부 지역 6개 공항도 파손돼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콜롬비아에서는 지난 7일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요. 불과 사흘 전 취임한 콜롬비아 에스프리에아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강진은 진동이 국경을 접한 에콰도르와 파나마까지 전해질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미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의 규모는 7.4입니다. 진앙은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 서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초코주의 산호세델 팔마르입니다. 진원 깊이는 107km로 보고됐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박영진입니다. 이번엔 콜롬비아 강진 전문가 연결해서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태웅 세종대 지구자원시스템공학과 명예교수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콜롬비아 강진 규모 7.4인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지난번 베네수엘라 지진급인데 그 차이는 지난번 베네수엘라 지진은 10km의 얕은 지진이고 이번 지진은 깊이가 110km가 됩니다. 100km나 더 깊은데요. 네. 이러면은 깊이가 그렇게 깊으면은 100km면 에너지로 치면 약 그거의 제곱이니까 10,000분의 1 수준입니다. 상당히 약한 에너지인데, 그러니까 규모 6 정도의 지진인데 피해가 크네요. 지금 뭐 특히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100명이 넘게 이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피해가 이렇게 커진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규모 6급의 지진인데도 그렇게 피해자가 났다는 것은 그 내진 구조의 문제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일본 같으면은 그 규모 6 정도면은 그렇게 피해가 안 나는데 아무래도 그 콜롬비아 지역의 내진 구조의 문제로밖에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이 강진에 대비한 내진 설계 같은 것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난 6월 달에 베네수엘라 강진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번 지진도 연관이 있나 이런 생각하실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지진은 그 전형적인 브레고리 태평양판이 충돌해가지고 그러니까 나즈카판이라고 그게 침몰해가면서 일어난 지진인데요. 지난번 베네수엘라 지진은 카리브판이라고 전혀 다른 판이 내륙 지역의 판이 부딪혀서 난 지진은 좀 연관성이 낮은데 아무래도 뭐 인근에서 지진이 큰 지진이 나면은 좀 촉발된 그런 영향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진의 원인이 이제 전혀 다르기 때문에 뭐 연관이 바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분석이신데요. 또 이런 의문점도 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사망자가 집중된 곳들이 이제 커피 생산지다 보니까 지대 자체의 영향도 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제일 지진의 그 피해라는 거는 집안의 영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네. 집안의 액상화로 해서 큰 건물이 무너지고 그러는데 이거는 좀 더 조사를 좀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 네. 지난달에 이제 일본의 구마모토현에서도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이번에 콜롬비아 지진은 7.4의 규모고요. 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진 발생 빈도가 좀 잦아진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진이라는 거는 규모로 에너지가 이제 얼마나 방출됐느냐 이렇게 따지는데 규모 한 등급이 올라가면 에너지가 30배 차이 나니까 만약에 규모 9짜리 동일본 지진이 나면은 이번 규모 7 지진은 30 곱하기 30 약 1000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큰 지진 한 방이면은 이런 지진 한 1000번 일어난 거하고 같으니까 이게 통계상의 문제인데요. 이거 가지고 지진이 빈발했다 어쩐다 하는 거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콜롬비아 강진 피해 소식 전문가가 짚어봤습니다. 정태웅 세종대 명예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콜롬비아 강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날이 갈수록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실종자가 4,000명에 달한다는 현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한 수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잔디 기자, 사망자 숫자가 어제는 100명이 좀 넘었었는데 예상대로 빠르게 늘고 있다고요? 네, 지진 사망자 수가 어제보다 2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현지 시간을 기준으로 강진 발생 이틀째인 11일 오전까지 사망자는 2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주요 커피 생산지인 페레이라에서 101명, 콜롬비아 제3의 도시 칼리에서 95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AP통신은 콜롬비아 정부의 발표를 인용해 최소 2,5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진 직후 칼리, 페레이라 등 피해가 집중된 5개 도시의 병원은 비상의료체계가 가동돼 환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강진 발생 이틀째 수색 작업도 한창입니다. 당국은 지진 발생 후 생존 가능성이 높은 72시간, 즉 골든타임 안에 최대한 많은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강진 발생 이후 11일 오전까지 거의 100차례의 여진이 발생해 구조 작업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신원이 파악돼 신고 접수된 실종자 수가 약 195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로이터 등 외신은 민간 집계를 인용해 실종자가 3,900명이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민간단체가 개설한 실종자 등록 웹사이트에 미확인된 인원이 4,000명에 육박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진 진앙지와 가까운 초코주 등 오지산간, 농촌 지역은 통신망과 도로가 전면 마비돼 가족들과 연락이 끊긴 주민들이 대거 실종자로 등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구호단체들은 통신이 복구되고 산간마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 실제 실종자와 사망자 수치에 변동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신은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페레이라와 칼리, 소코주 등에서 주택과 건물 5,000채 이상이 붕괴되고 도로와 교량이 끊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항과 학교 등이 폐쇄됐고 통신과 전기, 수도가 끊겼으며 소코주의 경우에는 피해 규모 산정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에 콜롬비아의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는데 이어서 곧 경제 비상사태도 선포할 계획이라고요? 네, 콜롬비아 정부는 곧 경제 비상사태도 선포할 계획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겔 고메스 콜롬비아 재무장관은 의회에 출석해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조만간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 행정명령만으로 즉각 자금을 집행할 수 있게 돼 지진 피해 대응력을 크게 확대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위로와 지원도 시작됐습니다. 유엔은 콜롬비아 강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늘고 있다며 슬픔을 표하고 현지 지원 인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1,550만 달러, 우리 돈 약 220억 원을 긴급 지원하고 재난대응팀을 급파해 긴급 구조 및 구조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주개발은행은 콜롬비아 정부의 요청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5천만 달러 규모의 재건 자금을 비상 승인했습니다. 엘살바도르와 멕시코, 페루 등 중남미 인접국들도 콜롬비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구호 물자를 긴급 지원했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긴급 구호 인력과 의약품 지원 의사를 전달하고 콜롬비아 정부와 협의 중입니다. 앞서 콜롬비아 현지 시간 10일 오전 7시 34분쯤 21세기 들어 콜롬비아를 덮친 지진 중 최대 규모인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잔디입니다. 이번 지진은 매우 깊은 곳에서 발생한 신발 지진인데도 규모가 7.4에 달했습니다. 네, 보통 지진을 발생시키는 판과 판의 마찰 때문이 아니라 판 자체가 파열돼서 발생했다는 점이 독특합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콜롬비아 서쪽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한 불의 고리에 속해 있는데 북안데스 산맥 자체가 해양판인 나스카판이 남아메리카 대륙판 밑으로 파고 들어가며 생긴 지형인 대표적인 섭입대입니다. 이 부근에서 최근까지 일어난 규모 7.4 이상 지진은 이번이 6번째입니다. 하지만 이번 지진은 그동안의 지진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진이 지하 110km 깊이에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보통 지진은 판과 판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파고들거나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거나 판이 서로 미끄러지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판 내부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Sino que hay partes de la placa que pues van mucho más adentro y mucho más profundos. Y el sismo de hoy fue particular porque se dio entre 90 y 100 kilómetros de profundidad, pero dentro de la placa que está subduciendo. 안데스 산맥 아래 멘틀로 파고 들어가는 해양판에 오랫동안 압력이 축적됐고 이 때문에 판이 휘어지고 열받아 파열된 걸로 보입니다. 사실 이런 곳은 지진 발생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판과 판이 서로 물려 있어서 어느 하나가 빗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꽉 물고 있는 형태인데 그만큼 굉장히 많은 응력이 오랫동안 누적이 돼 있었고 그 결과 굉장히 오랜만에 발생한 지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신발 지진은 보통 지표면까지 큰 힘을 전달하기 힘들지만 이번엔 건물이 쓰러질 정도인 진도 8의 세기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신발 지진은 얕은 지진보다 더 넓은 지역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추가 피해와 여진을 우려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